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요, 자유통일당 강서구 구청장 후보로 입후보하신 기호 7번 국민변호사 고영일, 해녀의 아들 발로 뛰는 구청장 후보 고영일 후보님 사무실에 저희가 찾아뵙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한동안 우리 그 콜라보로 글로벌 디펜스 뉴스 우리 정 기자님하고 둘이가 좀 그게 잘 맞았었는데 저희가 케미가 좋았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예, 방송을 많이 했는데 특히 민노총을 때려잡는다든지 뭐 그런 종북 주사파들의 실체를 밝히는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란 딱지를 많이 받았죠. 예, 그 경고도 많이 받고 저기 방송 정지도 많이 나오고 뭐 그다음에 광고도 많이 끊기고 한동안 이 핍박이 상당히 많았는데 근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뀐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제가 양력을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현직 변호사시고 전직 영락교회 감사위원, 전직 동반년 대책위원. 동반년이 뭡니까? 동성애 반대. 동성애 반대 연합 대책위원, 이슬람 대책위원, 성균관대 법학사, 노스트 웨스턴 대학교 법학사, 이거 미국이죠. LLM을 하셨고, ROTC 30기, 해군이죠. 해군으로는 37차인데 육군으로는 이제 ROTC 30기로 이렇게 됩니다. 해군 제2함대 참수리 부정장 중위 전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대 항해학과가 빠졌는데. 한국해양대학교.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53기고 저는 44기입니다. 예, 대선배님이죠. 10년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에스더 기도회 거기에 가서 서로 이렇게 손님으로 만났는데 그때 보니까 서로 선후배가를 하죠. 그렇습니다. 기적인데. 근데 저기 아니 자유통일당 여기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오셨다는 소리 듣고 사실은 강서구에서 선거가 있는지도 잘 관심이 없으니까. 선거에 대한 이런 관심이 전혀 없어진 것 같아요. 참 굉장히 저는 섭섭한데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서 이 인터뷰하러 올 때가 됐는데 안 와서 참 저는 궁금했었는데 너무 늦게 하셨네요. 저기 국제 정세 분석하고 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글로벌한 모든 정보를 다 다루시면서 이 강서구에 일어난 일을 모르니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바뀐 건지 잘 모르겠으면 이재명을 구속영장도 하나 못 치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국힘당이 이재명 같은 사람을 구속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들 이걸 완전히 청산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자유통일당은 이런데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런 걸 못하니까 국힘당을 우리 국민들이 특히 광화문 애국 세력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지만 탄생시킨 뒤에 반국가 세력을 청산하는 작업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한 저희들이 제도권에 진입해서 그 반국가 세력을 소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는 16년간을 민주당이 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얼마나 심하게 잠식하고 있겠습니까? 반국가 세력들이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뿌리를 내려서 이 세금을 예산을 통해서 완전히 세금 도둑질 빨아먹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보다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국힘당이 나라 전체적으로 뭐 잘하는 것 같지도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권은 바뀌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자체까지 하면은 무슨 위원회가 28,000개가 넘어간답니다. 사실 그 위원회가 노무현 때부터 해서 문재인 때까지 28,000개의 위원회가 있으면서 위원회 정신,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인민위원회죠. 인민위원회가 곳곳에 파고들었던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런 거를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 강서구청을 이렇게 회복을 접수를 한다는 겁니까?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16년 동안 손 놓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청장이 민주당이었고 1년 그러니까 10개월이죠. 김태우 전 구청장이 10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우 그분이 오셨다 하더라도
구청장 10개월 했다 하더라도 이념적인 부분, 사상적인 부분,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반국가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못 뭐 건드린 거네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국가 세력의 뿌리를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정리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분이 인터뷰한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거는 이념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정치가 스며든 곳에 이념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16년간 그들의 이념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싸움을 할 의지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오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보수 분열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보수가 국민들이 뽑아놓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 거는 그건 보수 정당이 아니고 패륜 정당이죠. 맞습니다. 자기 아버지 칼로 찔러놓고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데 자꾸 보수 분열이라고 하니까 그 세력들이 현재 기득권이죠. 현재 국힘당 내에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에 이재명이 놓쳤겠습니까? 제가 놓친 거예요. 놓친 건지 봐준 건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창훈 판사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을 내렸다고 하지만 문재인 시절을 보면 어떻게 판사를 다뤄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경수 드루킹 사건을 판단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탄핵시켰나요? 구속시켰나요? 바로 이제 기소해서 재판 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김경수를 이제 법정 구속했다고 그렇게 판사 길들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우파 판사들 어땠습니까? 좀 다 줄 섰죠. 줄 서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이 판사들에 대한 특히 우리법 연구회 또는 이제 국제법 연구회 여기가 법조계에 있어서 일종의 한화입니다. 이거 청산 작업에 들어가야죠. 그 중에 일부만 구속시키거나 기소를 했으면 이번에 유창훈 부장판사 이런 영장 기각시키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